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손을 놓고 있던 중국이 9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중국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며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도리어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며칠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 션나우즈슈는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언론의 분위기는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에게 반도체 공급 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한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 인민자신은 한국이나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한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대응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업계 관계자들이 인용해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회사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한 정보는 대부분 영업 비밀에 속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어 중국으로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사드 보복 때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피해를 입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고도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요소수를 공급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98%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한국 정부는 요소수 수급을 다변화하겠다고 선포하고 수출 가능한 나라들과 적극적 협상에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호주에서 27,000리터의 요소수를 준다고 해서 군수송기로 가져오기로 했고 베트남에서도 200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도 긴급하게 요소수 1,200톤을 연내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긴급 수출한 데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멕시코에 5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 진단 장비와 키트를 지원했기 때문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입처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등 10개국의 수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요소수 한국 공급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상위 수출국 순위에서 러시아가 단연 1위이고 그 아래로 카타르, 중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인사는 9일 러시아가 한국 공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장관은 자국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요소의 추가 공급원 확보에 관심이 크다고 소개하면서 러시아 대기업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쿤코프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측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해달라고 부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북한 경유 한러 가스관 건설, 러시아 잉여전력의 한국 수출을 위한 송전선 건설 등의 메가 프로젝트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이어 요소수 2위 수출국가 카타르도 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2027년까지 총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공급받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카타르 국왕은 한국 대통령을 카타르 도하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한국의 수많은 친구들은 한국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사드 보복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때는 오히려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닌 일본이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외교 위력이 크게 발휘되었습니다. 전세계 나라들과 한국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 때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긴급히 나르며 각 나라에 대한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전세계 나라들이 긴급하게 요소수를 준다고 하고
앞으로 수입처가 중국에서 바뀔 것으로 보이자 중국이 긴급하게 돌변했습니다. 중국의 관세 전격 해관 총서에서는 한국으로 갈 1만 9천 톤 이상의 요소수가 통관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검사 제도를 강화해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분명 수출 규제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항의하고 수입처를 바꾸자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중국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국 측은 10일 오전 요소 18,000여 톤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한 요소 7,000여 톤 가운데 일부는 검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은 곧 수출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제한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요소수 품귀 사태 관련해 앞으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려고 한다며 호주, 베트남이나 카타르 중동쪽 나라들과 해서 특정 국가에만 너무 매달려선 안 되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삼성에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요소는 물론 요소수 확보를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1차 유행 때 마스크 핵심 원자재를 들여왔고 화이자 백신도 협상을 통해 조기 도입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삼성이 전세계 밸류체인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수입 비율이 80% 이상 품목이 1850개로 미국과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와 마그네슘 등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품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9일 칠레에게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칠레는 광물전 부국 중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리튬의 전세계 매장량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 이릅니다. 그런 현재 한국은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의 83.5%를 중국산에 의존하며 칠레산 수입은 12.5%에 불과합니다. 만약 중국이 요소처럼 리튬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국 대신 칠레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국은 칠레에게 수소 기술을 공유해 칠레도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이번 중국의 요소수 사태에서 러시아는 가장 앞서 한국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틈새를 노려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지만 이를 다르게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경제위기 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이 빠져나갈 때 유일하게 남아서 더 큰 투자를 했던 한국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반도체 수출 규제나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며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등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한국의 경제력과 진심을 보여주는 남다른 한국의 외교력은 앞으로도 있을 위기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가 부족하자 전국 각지에서 요소수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여전히 강한 DNA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요소수 사태를 일으킨 중국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깝치다가 골로 갔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